자, 질문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발언 시작. 네. 예, 송계호 변호사님, 송계동. 변호사님 죄송합니다. 자, 앞으로 주십시오. 마스크를 쓰는 게 편합니까? 네. 불편하시면 벗겠습니다.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 네, 국민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.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는데요. 발언하실 땐 마스크를 벗어 주십시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번 사태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글쎄요. 제가 법률적인 쟁점 외에는 잘 뭐라고 답변하기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. 이 이야기는 지금 재판정에 와서 변호사로서 온 게 아닙니다.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.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송 변호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 정순신 변호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렇게 지금 오버랩이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정순신 변호사가 이 자리에 오셨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화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물었을 때 정순신 변호사가 잘 모르겠는데요. 국민들이 왜 화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. 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더 화가 나겠죠.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. 왜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날 것 같아요? 아까도 다른 의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순심 변호사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게 아니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사건 맡은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쟁점 이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. 그렇게 전략을 짜고 나오신 거죠? 그러니까 머리 좋은 분들이 머리를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.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머리 10분의 1이라도 좀 써보세요. 강한 자, 힘 있는 자, 기득권 있는 자의 편에 서지 마시고. 저는 기득권 있는 자의 편을 든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사람에 따라서 법률적인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. 예, 그렇게 잘 살아보셔요. 자,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내정될 때 아들 학폭이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?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이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안 됐다. 왜냐하면 오래 시간이 지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그 머리 좋으신 변호사님께서 이게 10년 전도 아니고 불과 3, 4년 전의 일인데 이게 오래된 일이라서 여기에 대한 기억을 다 잊으셨습니까? 제가 3, 4년, 5년 전의 일들을 전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.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? 문제가 될 것인지. 그렇습니까? 네. 이게 그렇게 기억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셨습니까?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.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절차로 통과해서 임명이 되는지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든지 어떤다든지는 제 판단 영역 밖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정순신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습니까? 전화 통화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.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? 출석 여부에 대해서 묻길래 나는 출석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그 얘기만 했습니까? 그렇습니다. 단 한 번 그 얘기만 했습니까? 그렇습니다. 다 다른 얘기 할 얘기가 없습니다. 그럼 한 10초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? 네? 통화 기록이 한 10초 정도밖에 안 했습니까? 기록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. 별다른 내용이 그러니까 없었다는 그 얘기만 말씀드립니다. 했으면 10초 이내에 전화 끊었겠네요. 그러니까 시간은 제가 모르겠고 기억나는 내용이 그런 내용 외에는 없다라는 몇 분 말씀입니다. 정도 통화하신 것 같습니까? 그건 저 기억 하지는 못합니다. 머리 좋은 분이 이런 때는 참 기억이 안 나시네요. 그거는 통화 기록 조회를 확인해 보시면 될 알겠습니다. 거라 기억이 안 생각합니다. 나신다고 하니까는요. 자,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본인은 진단서를 낸 것만 알고 있습니다. 자, 청문회 출석을 하실 때, 송 변호사님께서 청문회 출석하실 때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일절 안 나눴습니까? 그렇습니다.
제가 청문회 출석을 지난번에 안 한 것은 제가 다른 형사 구속 피고인 재판 때문에 부득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일 뿐이었고, 요번에 출석한 것은 다행히 기일에 아무런 재판이 없고 했기 때문에 출석이 가능해서 출석한 것입니다. 그 외에 정 변호사랑 상의할 내용이 없습니다. 그렇습니까? 따로 만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. 단 짧게 누가 먼저 전화했습니까? 정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던가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여부에 대해서 묻고,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난번에는 여차저차해서 못했지만 자, 이번에는 이렇습니까? 한다는. 그러면 정 변호사가 송 변호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 송변, 저 오늘 청문회 출석할 거요, 말 거요? 그랬고 송변께서 할 겁니다. 그다음에 정 변호사가 그래 알겠어요. 그렇게 끊었습니까? 뭐 본인은 출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듣긴 했습니다. 그렇지만은 정 변호사가 출석 여부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출석 여부만 확인하고 전화가 끊었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까? 알겠습니다. 정순신 변호사하고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? 사법 시험을 같이 공부하고 연수원에서 같이 수학을 해서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.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? 몇 년도였어요?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은 사람 간의 관계가 보통 저 친구 그다음에 이 아들의 사건 정도 맡을 정도면은 굉장히 각별한 관계였을 것이고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충 한 언제 정도였어요? 뭐 1990년쯤이나 아마 그 전쯤일 겁니다. 그럼 대학 시절입니까? 대학교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? 공부를 하다가 만나게 됐습니다. 사시 공부하시다가 사시 공부하다가. 같은 뭐 뭐 그런 관계는 아니고. 고시촌이었어요? 그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만나신 지가 30년이 넘었네요. 그러면 지금 횟수로 따지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이번 이 사건은 어떻게 맡게 됐어요? 저도 왜 저한테 맡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추측을 말씀드리면은 자기 아들의 문제이고 좀 민망한 내용이고 하니 그래도 변호사 중에 그래도 말을 쉽게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, 그러니까 자기 가정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. 저한테 말을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. 정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편하고 그다음에 가장 믿을 수 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맡겼겠죠, 그죠? 그러니까 그건 제 추측입니다. 그렇죠. 네. 근데 추측이 아니라 맡겼을 때는 송변 내가 연배는 누가? 네, 추가 1분. 1분만 줬어요. 네. 제가 많습니다. 네, 그럼 송 변호사님, 그래도 내 아들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믿고 편하게 내가 이야기하고 맡길 만한 변호사가 송변밖에 없습니다. 좀 맡겨주십시오.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? 추측이 아니라. 그러니까 상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, 그리고 제가 이제 최초에 관여하게 된 것이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조정위원회 징계조정위원회에 이 학생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됐고요. 저는 좀 두 분의 관계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관계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. 네. 자, 그러면 이 소송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? 저는 징계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. 다만 이 당시 사안에 비해서 이게 전학 처분은 이 민사고의 경우에 전학 처분은 사실상의 이 일반고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. 일반고 전학 처분과 달리.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하게 됐고, 그다음에 징계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때 난 결론에 의하면 전학 처분은 과중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것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징계조정위원회 결정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사건은 학교폭력 정도에 비해서 전학 조치는 과중하다. 그리고 교육적,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, 그러니까 전학 처분을 취소해서 이 징계 원래 나중에 재심 결정 1차 재심 결정에 따라 시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. 네? 일반 전학시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. 아닙니다. 저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전학 처분이 취소가 되고 정학으로 왜냐하면 정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학교에 의해서. 그래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. 자, 가해자는 일반 전학을 해서 인류 대학을 가서 버젓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. 피해자 둘은
인생이 망가졌어요. 대학도 못 갔어요. 담당 변호사로서 가해자를 옹호했던 담당 변호사로서 피해 학생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? 제가 사과할 내용은 아니지만은 당시 소송 기록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던 점이 이래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했던 점이 그 피해 학생이 굉장히 그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 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이 기록에 좀 나오면서 이게 참 학생들의 일이긴 하지만은 좀 굉장히 안 됐다. 참 이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.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변호사가 자기 업무로 일을 한 것을 갖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